수도권 교회와 집회 관련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세계 최초로 완치 후 재감염 사례가 공식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6일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20명 발생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로 증가한 건데요. 현재 추세 진단해 주시죠. 글쎄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한 연속 3일 300명대를 보이다가 8월 24일하고 25일에는 200명대를 보였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넘었는데 지금 상황은 글쎄요, 이 상황을 두고선 실제로 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중앙임상위하고 보건당국하고 얘기가 뭐 그러니까 전망이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중앙임상위에서는 실제로는 400명 가까운 300명대를 보이던 때가 정점이었고 연이어 200명대를 보이는 게 완화되는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는 반면에 방역당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렇게 평가하기는 시기상조다. 지금은 전국 확산의 폭풍 전야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제 그 중앙임상위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방역당국의 견해가 더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앙임상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경향 분석은 전체적으로 맞기는 합니다만 그 이틀 200명대가 나온 걸 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그러니까 예견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방역당국의 견해가 더 맞는데 지금 단계는 어찌됐든 과거 그 사랑제일교회발 어떤 확진자가 나오면서 실제로 300명대가 나온 거는 그때의 진단검사 그리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에 나오는 것처럼 300명대 후반, 400명 가까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미 다원화된 어떤 감염원들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지금 2단계 수준의 어떤 신규 확진자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3단계 격상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3단계로 전환을 하는 게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로 전환을 안 하게 되면 2단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2단계만으로는 지금의 뭐 신규 확진자 규모를 크게 완화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3단계로 격상돼서 짧은 시간 내에 지금 상황을 크게 완화시킨 다음에 다시 2단계든 1단계든 완화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더 맞고 실제로는 방역적인 측면에서 더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방역이나 경제 양면에서 모두 3단계 격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시군요. 자, 홍콩에서는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완치 후에 재감염 사례가 공식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3월에 검출된 바이러스와 이번에 검출된 바이러스의 유전자 일부가 달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죠. 글쎄요, 이런 재감염 부분은 과거에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게 뭐 재활성화냐 아니면 잠복 감염이냐 재감염이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홍콩에서 홍콩대 연구팀에서 사이언스 저널에 투고해서 게재된 그 논문에 따르면 실제로 이 홍콩 남성인 경우에는 3월 달에 이미 감염됐던 적이 있고 실제로 완치가 됐다라고 해요. 예. 그리고 4개월 반 만에 재감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개의 바이러스 분리주의 유전자 연기 서열을 비교를 했더니 서로 다르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 재증식이라든가 잠복 감염일 가능성보다는 재감염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러니까 그게 맞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현재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한 효능 부분에 대한 어떤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그 감염됐을 경우에는 실제로 항체가 몸에 형성이 되는데 그 항체가 지속이 오랫동안 안 되거나 있어도 유전자서 염기서열상의 돌연변이가 있는 변이주에 대해서는 감염을 억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개발될 어떤 백신의 유효성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문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콩 사례처럼 변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또다시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거라면 백신이 개발돼도 코로나19 종식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일단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근데 다만 또 이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부정적인 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돼서 생성된 체내의 항체가 새로운 감염을 억제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은 분명 부정적인 측면은 맞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측면은 또 뭐냐면 실제로 이번에 재감염됐을 때에는 무증상을 보였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항체가 어느 정도 병증을 완화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예. 또 하나 부정적인 측면을 언급해드리면 실제로 몸에 있는 어떤 효능이 완벽하지 못한 항체가 이후에 감염을 촉진시키는 우리가 AD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항체 의존성 감염증가 이런 것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실제로 향후에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코로나19가 영원히 인류와 함께 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코로나19가 계절성 호흡기 질환으로 남을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100%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돼 있다 보니까 그만큼 숙주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숙주가 많기 때문에 감염된 숙주가 많기 때문에 항상 어딘가에는 존재를 하고 조건이 맞으면 계속 또 확산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다만 바이러스가 계속 사람 간 전파를 일으키게 되면 변이가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변이들은 일반적으로는 병원성이 낮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일정 부분 병원성이 높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라 실제로 감기 바이러스의 하나로 편입이 되면서 말씀하신 계절형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그런 하나의 바이러스로 자리 잡을 가능성인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도 코로나19 브리핑 함께 했는데요. 지금이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